오행별 특징과 성향, 그리고 에너지적 특성. 오행은 음양의 변화 속에서 파생된 5가지의 기운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각 오행은 계절의 순환과 운동성, 방향, 방위, 색상, 성정, 그리고 신체 부위, 인간의 생로병사와 성향 등 다양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음양 오행 및 사계절 논리에 따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음양의 순환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양은 성장과 확산, 음은 수렴과 정지를 의미하며 봄은 음중양, 소양, 여름은 양중양, 태양, 가을은 양중음, 소음, 겨울은 음중음, 태음으로 구분되어 계절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봄, 음중양, 소양,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시기로 만물이 생성되고 싹트는 시기입니다. 여름, 양중양, 태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로 만물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가을, 양중음, 소음,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결실을 맺고 수렴하는 시기입니다. 겨울, 음중음, 태음,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로 만물이 정지하고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음양의 소장은 자연의 순환 법칙으로 사계절의 질병 발생과도 연관되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동틀역부터 정오까지를 자연계의 양이라고 하며 양 중에서도 양이라고 합니다. 정오부터 해질녘까지를 자연계의 양이라고 하지만 이는 양 중의 음에 해당합니다. 해가 진 뒤부터 첫 닭이 올 때까지는 자연계의 음이라고 하며 음 중에서도 음이라고 합니다. 첫 닭이 운 다음부터 동틀녘까지는 자연계의 양이라고 하지만 음 중에 양에 해당합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음양이 있습니다. 대체로 인체의 음양을 말할 경우에는 몸의 외부를 양이라 하고 내부를 음이라고 합니다. 또 인체의 앞뒤로 나누어 음양을 말한다면 등 쪽은 양이 되고 복부는 음이 됩니다. 등 부위는 양이 되며 양 중의 양은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 부위는 양이 되지만 양 중의 음은 폐가 됩니다. 인체의 오장 육부를 음양으로 나누어 말한다면 오장은 음이 되고 육부는 양이 됩니다. 즉,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은 모두가 음이 되며 담, 소장, 삼초, 위, 대장, 방광 등의 육부는 모두 양이 됩니다. 복부는 음이 되며 음 중의 음은 신장입니다. 복부는 음이 되지만 음 중의 양은 간입니다. 또 복부는 음이 되며 음 중에 지극한 음은 비장입니다. 봄철 질병은 음에서 발생하고 여름철 질병은 양에서 발생하며 가을철 질병은 양에서 발생하고 겨울철 질병은 음에서 발생합니다. 이처럼 음양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존재하며 양에도 음이 있고 음에도 양이 있는 것입니다. 5-1. 목, 생명과 시작. 속성, 솟구쳐 오르는 에너지입니다. 수가 중력을 거슬러 토를 원동력으로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생장하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의미하며 시작하고 뚫고 나오는 기운입니다. 봄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며 위로 앞으로 뻗어나가는 직진성을 가집니다. 곡직, 곧게 뻗어나가는 성질로 시작, 순수성, 저돌성을 의미합니다. 생명, 탄생,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성격적으로는 분노, 도전, 활동성과 연결됩니다. 특성, 오행 중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이 있다는 뜻이며 위로 솟구치고 자라나는 성질을 가집니다. 시작과 계획, 목은 1차원적이고 순수한 발생을 의미합니다. 아기와 같은 순수함, 호기심,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시기, 유아기 및 소년기, 호기심이 많고 순수한 단계입니다. 방향과 색상, 동쪽, 푸른색, 청색, 좌청룡입니다. 숫자는 3과 8입니다. 신체, 머리, 신경, 간, 담, 쓸개, 신경계, 관절, 눈, 신맛입니다. 덕목, 인, 어짐입니다. 물상, 간목은 큰 나무, 대뜰볼, 리더, 머리, 두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꽃, 덩쿨, 생존력, 바람, 종이, 문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절, 봄, 춘절, 인목, 묘목, 진토입니다.
중의 양으로 소양,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시기로 만물이 생성되고 싹 트는 시기입니다. 계절별 특징. 봄의 목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고립과 한정을 의미합니다. 여름의 목은 사회 참여와 활동을 의미하며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가을의 목은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자질이나 창의력, 특수성을 의미합니다. 겨울의 목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의탁하여 사랑받으려는 성향입니다. 5-2 화, 확산과 발산, 경쟁, 속성, 확산하고 번져나가는 에너지입니다. 목의 기운을 받아 사방으로 펼쳐지고 화려하게 드러나는 기운이며 확산하고 번지는 기운입니다. 수가 토의 동력을 가지고 목의 줄기를 타고 올라 여름에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듯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분산의 에너지입니다. 양 중의 양으로 가장 화려하고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는 수가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로 사회적 활동, 경쟁,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특성, 양을 대표하며 빛과 열기입니다. 만물을 환하게 비추고 문명, 예의, 정신적인 영역, 종교, 예술, 그리고 확산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염상, 뜨겁고 빠르게 위로 타오르는 성질로 열정, 확산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시기, 청년기, 혈기왕성하고 화끈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방향과 색상, 남쪽, 붉은색, 적색, 남주작, 숫자, 2, 7입니다. 신체, 심장, 소장, 눈, 시력, 혈액, 혈관, 혈류, 정신건강, 혀, 쓴맛입니다. 덕목, 예, 예의입니다. 물상, 병화, 태양, 큰빛, 공평함, 대중성을 나타냅니다. 정화, 달, 별, 촛불, 레이저, 집중된 열기를 나타냅니다. 계절, 여름, 하절, 사화, 오화, 미토입니다. 양 중의 양으로 태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로 만문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계절별 특징, 봄의 화,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름의 화, 무한 경쟁 속에 놓인 상태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활동합니다. 가을의 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연구개발하고 자기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피하식별 능력이며 미래를 예측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화가 없으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짓을 합니다. 5-3 토, 중재와 변화, 속성, 중재하고 전환하는 에너지입니다. 양기인 목과 화의 발산을 멈추고 음기인 금과 수의 수렴으로 넘어가기 위해 중간에서 조절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에 위치하여 목화금수의 변화를 매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물을 포용하고 저장하며 수의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생각 혹은 사색과 관련됩니다. 또한 가정, 안정,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특성, 양과 음의 중간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믿음과 포용을 상징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이나 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색, 심고 거두어들이는 성질로 포용력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의 환절기이자 연결자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시기, 각 시기를 연결하는 변화의 구간입니다. 방향과 색상, 환절기, 중앙, 노란색, 황색입니다. 숫자 5, 10입니다. 신체, 입, 식도, 위장, 비장, 근육, 피부, 살, 단맛입니다. 덕목, 신, 믿음입니다. 물상, 무토, 큰 산, 제방, 넓은 땅, 무대, 단상을 나타냅니다. 기토, 전답, 팥, 구름,
기록,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계절, 환절기, 각 계절의 전환기입니다. 지지의 토, 진,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목생화, 미,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화생토, 토생금,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진정한 의미의 중화작용을 합니다. 술,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금생수, 축,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생목, 5-4 금, 결실과 숙살. 속성, 결실과 규칙. 금은 화려했던 양의 기운을 정리하고 하강하는 기운입니다. 이성적 판단, 규칙, 조직, 결실을 의미하며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구분짓습니다. 수가 수렴하고 하강하는 에너지입니다. 펼쳐진 기운을 거두어들여 단단하게 뭉치고 결실을 맺는 기운이며 거두어들이고 응축하는 기운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팽창하던 기운을 멈추고 안으로 갈무리하며 하강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목의 시작과 반대되는 마무리, 결실을 의미합니다. 성격적으로는 이성적, 냉철함, 슬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성, 단단하고 견고하며 가을의 서리처럼 엄숙하고 냉철한 기운, 숙살지기입니다. 의리와 결단력을 상징하며 생명을 제어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종역, 날카롭고 깎아내며 변혁하는 성질로 결단력, 의리,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시기, 중년기, 안정적이고 갖춰진 느낌이며 책임을 다하는 시기입니다. 방향과 색상, 서쪽, 흰색, 백색, 우베코입니다. 숫자 4, 9입니다. 신체, 호흡기, 코, 폐, 대장, 뼈, 치아, 피부, 매운맛입니다. 덕목, 의리입니다. 사회적 의미, 권력, 군인, 경찰, 검찰, 금융, 돈, 의료 등과 연결됩니다. 물상, 경금은 바위, 원석, 도끼, 무쇠를 나타냅니다. 신금은 보석, 칼, 바늘, 정밀한 금속을 나타냅니다. 계절, 가을, 추절, 신금, 유금, 술토입니다. 양중음으로 소음,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결실을 맺고 수렴하는 시기입니다. 계절별 특징, 봄의 금은 사회 적응력, 참을성, 대인관계의 유지를 의미합니다. 여름의 금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경력을 가진 베테랑을 의미합니다. 가을의 금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우직함,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뜻합니다. 겨울의 금은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겨울에 금이 없으면 현실 감각이 없는 한량과 같습니다. 5-5 수, 지혜와 저장. 속성, 응축과 지혜. 수는 만물의 근원이자 결정체입니다. 지혜, 이익, 휴식, 비밀을 상징하며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응축하고 저장하는 에너지입니다. 아래로 흐르고 모여서 생명을 품고 다음을 준비하는 기운이며 저장하고 쉬는 기운입니다. 겨울의 씨앗 상태로 땅속에 저장되어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유연하며 아래로 흐르고 응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두려움, 지혜와 관련됩니다. 특성, 음을 대표하며 아래로 흐르고 형태가 없습니다. 유연함, 지혜, 휴식, 저장, 그리고 정신적인 깊이를 상징합니다. 윤화, 아래로 흐르고 적시는 성질로 지혜, 유연함, 저장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시기, 노년기, 안정적이고 지혜를 갖춘 시기입니다. 방향과 색상, 북쪽, 검은색, 핵색, 북현무입니다. 숫자는 1, 6입니다. 신체, 귀, 신장, 방광, 생식기, 자궁, 혈액의 순환, 순환계, 혈액암, 백혈병입니다. 덕목, 지혜입니다. 사회적 의미, 숫자, 계산, 해외, 유통, 밤의 활동 등과 관련됩니다. 물상, 임수는 바다, 강, 호수를 나타냅니다. 계수는 비, 이슬, 시냇물을 나타냅니다. 계절, 겨울, 동절, 해수, 자수, 축토입니다. 중의 음으로 태음,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로 만물이 정지하고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계절별 특징,
봄의 수는 편안한 환경, 부모의 혜택, 재택근무처럼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의 수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 상하 관계의 구분, 더 나은 환경으로 가려는 욕망입니다. 여름에 수가 없으면 똥오줌을 못 가리고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가을의 수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지식이나 사상을 전파하거나 완성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수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고집, 이익 집단의 형성, 절대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6번. 오행의 상호작용 관계. 상생, 상극, 생극, 재화. 오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생, 낳고 도움, 하고 극, 제어하고 이김 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명리학에서 오행, 목, 화, 토, 금, 수의 상호작용인 생성, 흑제, 제어, 변화를 통해 사주명식의 길흉화복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서로 돕고 제한하고 조화롭게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 운의 흐름과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여 삶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방향입니다. 상극,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의 방향입니다. 이러한 오행의 기본 성질과 상호작용인 합, 충, 형, 파, 해를 통해 개인의 성격,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성취 등을 해석합니다. 특히 사주의 특정 오행이 너무 많거나 없으면 해당 오행이 상징하는 건강 부위나 육친, 가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상생, 서로 돕고 낳는 관계입니다. 순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의미는 나무가 타서 불을 만들고 불이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며 흙 속에서 금속, 즉 금이 나오고 금속이나 바위 틈에서 물이 맺히며 물이 나무를 키우는 식물의 한사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오행이 뒤의 오행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명리적으로는 나를 낳아주는 존재인 인수, 즉 어머니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상생은 윈윈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먼저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목생화, 나무는 불의 땔감이 되어 불을 돕습니다. 화생토, 불은 흙을 태워 옥토로 만듭니다. 토생금, 흙 속에서 광물, 즉 금이 나옵니다. 금생수, 바위 사이에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수생목,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역생의 개념, 단순히 A가 B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B가 있음으로 해서 A도 존재 가치를 가진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나무를 키우지만 나무가 있어야 물도 위로 빨려 올라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극, 서로 제어하고 억제하는 관계입니다. 순서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의미는 극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긴장과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넘칠 때 흙으로 제방을 쌓아 조절하거나 나무가 너무 무성할 때 금속으로 가지를 쳐서 다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극이 있어야 멈추고 수렴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극을 단순히 나쁘다거나 죽인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성장을 위한 필요한 자극이나 제어로 이해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수와 화의 상극인 수화기제 아니면 금과 목의 대립인 금목 상쟁과 같이 대립과 균형이 상극의 핵심입니다.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도끼, 즉 금으로 나무를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극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와 조절을 통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극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토극수, 흙은 물기를 막거나 제어합니다. 수극화, 물은 불을 끕니다. 화극금, 불은 쇠를 녹입니다. 금극목, 쇠, 즉 도끼는 나무를 베어냅니다. 수화기제는 주역 63궤로 물이 불 위에 있어 불을 끄는, 즉
모든 음양의 효가 제자리를 얻어 완벽한 조화와 완성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성취와 승리를 의미하나 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만과 태만을 경계하고 초심을 지켜야 하는 수성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완벽한 성취, 6개의 효가 모두 제자리에 있고 짝이 맞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성의 중요성,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도덕적 긴장을 강조합니다. 초길 종란, 처음에는 길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화가 깨지면 혼란이 올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순환의 원리, 수화기제는 곧 화수미제로 이행되는 종시의 원리에 따라 완성이 곧 새로운 시작의 준비임을 시사합니다. 심선상조,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불, 즉 심화와 신장의 물, 즉 신수가 상호 협조하여 신체적 조화를 유지하는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수화기제라 합니다. 수화기제는 성취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극한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7번. 오행과 자연과 인간. 오행을 공부하실 때 단순히 목은 나무다, 수는 물이다 라고 외우기보다는 에너지의 운동 방향성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목이 부족하다면 단순히 나무로 된 물건을 지니는 것보다 목의 기운인 기지개를 펴거나 운동을 하는 등 솟아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개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행은 단순히 목은 나무, 화는 불이라는 물상적 개념을 넘어 계절, 즉 월지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목, 화, 양은 활동, 발산, 몸을 쓰는 것, 먼저 저지르고 수습합니다. 금, 수, 음은 저장, 수령, 머리를 쓰는 것,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이러한 오행의 흐름, 즉 상생상극이 원활해야 삶이 순탄하며 특정 오행이 부족하거나 과할 때 삶의 불균형이나 특징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행은 우주와 인간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본 도구이며 이 상생과 상극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음양 오행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진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는 곧 내가 부여받은 음양오행의 바코드와 같습니다. 이 오행의 구성과 상호작용, 즉 형, 충, 회, 합 등을 통해 부모, 배우자, 직업, 건강 등 인생의 길흉화복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입니다. 결국 오행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변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 백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보답할게요.